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준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이 다 모아타운이 있는데요. 이 모아타운이 과연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먼저 요번에 발표했던 26곳, 이곳이 발표되기 전에 한 3번 정도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 발표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얘기 나눠보고요. 오늘의 주제인 과연 정상적으로 가겠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2년 1월 13일이었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신정비 모델 오세훈표 모아주택, 그러니까 이제 미니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모여서 모아타운을 형성하는데 이 모아주택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26년까지 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호수가 생겨나는 거죠. 첫 번째로 강북구 번동하고 면목동 이 두 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었죠. 자, 이곳 같은 경우 강북구 번동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5개 구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죠. 면목동도 마찬가지로 둘 다 보면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해요. 공원도 없어 보이고요. 또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두 군데가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 자료에 따라서 요약본을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면 말이죠. 첫 번째로는 2종 이하, 그러니까 1종도 포함하는 거겠죠. 2종 이하의 지역도 층수를 15층, 과거에는 이제 7층, 이렇게 10층 이렇게 됐었는데 15층까지 상당히 층을 높게 지을 수 있게끔 지정이 되면 해주겠다는 거. 두 번째는 용도 지역 상향이죠. 1종은 낮게 짓는 건데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이렇게 종 상향을 해서 용도 지역을 상향하겠다.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2개 이상의 사업지, 그러니까 이제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러한 사업지가 2개가 통합이 된다면 기존에는 법적으로 지하의 주차장을 연결하는 게 허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역시 법으로 허용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공공시설, 또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될 때 타운당에, 그러니까 모아타운당 375억 정도를 국비라든가 시 자체의 자금으로 지원하겠다. 또 노후불량 주택입니다. 건축물이 아니고요. 노후불량 주택은 57% 이상만 된다면, 충족된다면 그러면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해주겠다. 이고요. 67%가 기존의 원칙이었는데 이제 상당히 10% 정도가 노후 불량 주택이 비율이 낮아도 된다. 그리고 6번째가 21년 공모를 통해서 지정된 후보지 11곳이 있어요. 작년이었죠. 이 곳들을 권리산정 기준일, 이 권리산정 기준일은 현금 청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21년 공모했던 11곳의 후보지 같은 경우는 22년 1월 20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21일, 그러니까 20일까지가 권리산정 기준일인데 21일부터 건축허가를 만약에 받았다. 여기서 건축허가입니다. 착공신고가 아니에요.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돈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매수를 했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겠죠.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서울시에서 고시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1월 20일이라고 써있고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22년 6월이었죠. 아까 1월달 6월 22일 날 보도자료를 냈죠.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해서 21곳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 역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곳이 21곳인데요. 이 21곳을 22년 연말까지, 올해 연말부터 23년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으로, 타운으로, 지금은 대상지가 아니라 타운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22년 공모로 선정된 21곳, 지금 얘기 드렸던 곳의 권리산정 기준일이 아까는 1월 20일이었는데 6월 23일로 적용해서 23일까지, 그날까지 착공, 공사하겠다고 착공 신고를 못했다면 현금 청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6월 23일 착공 신고를 했어도 모아주택, 이런 모아주택 등이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등기를 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이거 역시도 또 현금 청산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한 22년 공모로 선정된 곳, 앞서 얘기했던 곳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21년 작년 4월 29일 날 국토부 후보지 1차를 선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11월 19일 날 2차를 후보지를 발표했죠. 이곳이 6곳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도 역시 앞서 얘기했던 6월 23일을 권리선정 기준일로 해서 내용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리선정 기준일. 이렇게 6곳이 시흥이라든가 시흥 사동 이런 곳들 1차, 2차 이런 식으로 6곳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국토부 후보지 1차, 2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1일 얼마 전에 석관용으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권리선정 기준일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39곳 중에 26곳을 선정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정된 곳은 구가 용산구라든가 성동구, 광진구, 관악구, 또 강동구 같은 경우는 한 곳이, 나머지 중량구라든가 성북구 이런 지역들은 2곳이 선정이 됐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39곳이 신청 접수를 했어요. 그 중에 13곳은 탈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26곳이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탈락했던 곳 중에 7개소는 뭐 주민 갈등이라든가 투기 우려, 또 시급성이 생각보다 좀 급하지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탈락을 했고요. 또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신청 접수했던 곳들은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뭐 이렇게 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됐어요. 다만 이곳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이 아니라 모아주택 사업 방식으로 해라 라는 제안을 했고요. 이건 주민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라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 2곳 같은 경우 일원동 대청마을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좀 애매모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 후에 2주 내에 선정 여부를 발표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 내용의 핵심은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내년까지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답니다. 그리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거나 상습 침수 지역 같은 경우는 최우선으로 검토해서 대상지로 뽑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선정된 곳이 아니라 선정이 안 된 곳들이라도 앞서 13개 정도가 탈락을 했죠. 이런 지역도 권리산정 기준일을 10월 27일로 적용하겠다. 미선정된 곳도 이런 내용이 있고요. 총 64곳이 모아타운으로 대상지가 지정이 돼 있는데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26개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면적을 보면 2만이 다 넘어요. 다 2만이 넘죠. 2만 제곱미터 아까 안 됐던 곳들이 이제 탈락이 됐었는데요. 탈락된 곳은 앞서 얘기했던 거죠. 주민이 제안해라. 모아주택 방식으로 가면 어떻겠는지 한번 제안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모아타운을 100곳을 지정하겠다고 해요.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대상지는 나왔죠. 이건 이제 지정입니다. 대상지가 아니라. 그래서 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렵다. 공급은.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 드리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대상지에 선정된 64곳. 이곳은 뭐 신청만 하면 웬만하면 다 접수를 받아서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지정은 뭐 오세훈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겠죠. 다만 지정을 했다고 모두가 다 공급을 3만 호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상지 중에 모아타운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곳들은 기존의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개발을 했던 곳들은 아무래도 지정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역들이 아니라면 대상지가 대상지로만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입주까지는 굉장히 멀고 험한 길들이 남아있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반대하는 비대위가 생겨날 거고요. 뭐 여타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죠. 재건축도 그렇고 뭐 세입자 부분이라든가 또 상가에 대한 소유주라든가 이런 분들의 반대가 있게 된다면 속도는 상당히 늦어질 겁니다. 또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모아주택이 여러 곳이 모아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모아주택과 주택의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시설 너무 좋은 거를 내가 들어가게 되는 주택 가까이에 있기를 원할 텐데 누구나 다 그걸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상당히 또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강서구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 대상지가 7곳이나 돼요.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이거 어떻게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상지만 계속 지정을 해놓는데 업무가 쌓이다 보면 속도가 또 빨리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대상지가 지정됐다고 공급까지는 상당히 멀고 험한 길, 그리고 3만 호 공급이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환상에 사로잡혀서 야 이곳이 대상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고 속도가 뭐 4년, 2년에서 4년 안에 뭐 앞당기겠다, 이 부분에 꿈에 부풀어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투자를 모아타운에 하게 된다면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원활하게 가기가 어렵고요. 또 노후도도 있어야 되겠죠. 무턱대고 뭐 노후도 충족 요건인 57%만 넘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좀 더 노후도가 높아 있는 곳들이 개발하기가 상당히 좋고요. 또 주차시설이라든가 공원, 이런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그러니까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러한 지역들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다면 이런 곳들은 지정이 될 확률이 높겠죠. 또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거나 아까 얘기했던 상습 침수 지역이 가깝게 있다면 이런 곳들 역시 지정하기 좋기 때문에 뭐 투자한다면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분 쪼개기가 적어야 됩니다. 작아야 사업성이 상당히 좋단 말이죠. 사업성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추가 분담금도 적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은 투자 시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해야 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모아타운에 화가가 생겼다는 거 아세요? 이곳이 아직 되지도 않을 상황인데 몇몇 신축업자들이 부동산과 결탁을 해서 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곳이 대상지가 된다, 모아타운이 지정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홍보를 통해서 신축업자가 지은 빌라를 팔기 위해서, 그래서 일명 모아타운에 화가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신축 빌라를 사야 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게 바로 권리산정 기준인데요. 다시 한번 앞서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합원 대상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앞서 얘기했던 3가지 얘기를 정리할 거니까요.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년 공모를 통해서 지정된 11곳 얘기 드렸죠. 22년 1월 20일이 건축허가 받은 것만 현금 청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유의해서 보시고요. 11곳을 아셔야겠죠. 그리고 22년 6월 22일 발표한 대상지 21곳은 21곳과 국토부에서 아까 1, 2차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이 6곳. 그러니까 2개 합쳐서 27곳은 6월 23일까지 착공 신고를 한 것만, 그것만 조합원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착공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모아주택 등으로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 요번에 발표했던 26곳, 이곳 같은 경우는 10월 27일 날, 이게 권리선정 기준일이에요. 이때까지 착공 신고가 된 것,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아주택 등으로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소유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만이 조합원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현금 청산되는 그런 신축 빌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모아타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판단을 해라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당장 사실 건 아니고요. 만약에 모아타운에 대한 윤곽이 그려진다면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지금 많이 가격이 올라 있어요. 아마 돌아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모아타운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 있는 곳들이 시장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빠질 겁니다. 이때 빠질 때 사실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은 취득세 중과 때문에 뭐 주택을 여러 개 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자녀 이름으로 주택을 하나 마련해 주기 위해서 여윳돈으로 장기간 10년, 20년 내다보고 그리고 토지처럼 투자를 하는 거라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자금이 적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 점수도 낮잖아요. 이런 분들은 미래에 아파트 분양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만 저는 가급적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였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슴 뛰는 삶 되세요.